경찰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정치인들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영환 지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2달도 남지 않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내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존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찍었다는 흥덕사지 주변에서 또 다른 고려 사찰터가 발견됐습니다. 직지의 비밀을 밝혀낼 단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충북에서도 고발된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충북경찰은 윤갑근 변호사와 김영환 지사, 지방의원과 지역 국회의원까지 전방위로 수사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서 내란 선전,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충북 정치인은 4명입니다. 모두 계엄은 정당하다며 말과 글 또는 행동으로 대통령 체포와 탄핵에 반대해온 이들입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관들에게 영장집행경찰을 체포해도 된다고 말한 게 특히 문제가 됐습니다. 윤 변호사는 청주상당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출신입니다. 영장 제시 없이 담장을 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헌재 해체를 주장하는 등 줄기차게 수사와 체포, 탄핵에 반대하고 극우 집회에 힘까지 실어준 김영환 충북지사도 수사 대상입니다. 탄핵 무효! 탄핵 반대 1인 시위에 더해 계엄령은 계몽령이라며 극우 집회에서 삭발까지 한 박지원 충북도의원도 포함됐습니다. 내란 사태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로 달려갔던 엄태영 국회의원 역시 진보당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대통령 파면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지만 사실은 이 내란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정말로 우리가 내란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쟁점은 이들의 행위를 내란 선전, 선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윤갑근, 박지원 건만 1차 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김영환, 엄태영 건까지 진행한 뒤 정치인 소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를 위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사건 판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내란 선동죄의 구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리 검토가 까다롭고 전국에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해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재판 결과를 기다리진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대선 전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선거전이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어제 지도부 연석회의로 대선 체제를 시작했고 반면 많은 후보가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에 당장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상무위원과 지방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 모여 정권교체의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명령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 정의로운 국가,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완성할 것이다. 이달 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충청권 경선을 청주에서 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원 외에 국민선거인단을 단기간에 최대한 모으는 게 우선 과제입니다. 내란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줄 수는 없다. 이겨도 그냥 이겨서 될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많이 이기자. 그리고 특히 충청북도 북부권과 남부권에서 이겨보자.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 20명에 육박하는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부터가 시험대입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 중 김태흠 충남지사는 출마를 포기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여전히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이들 4명의 조찬 모임이 돌연 불발된 배경을 놓고도 각자 노림수가 달랐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시도지사 12명 가운데 절반 넘게 출마를 검토할 정도로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은 당내에서도 우려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일부 출마자는 파면당한 전 대통령을 찾아가 덕담을 들었다고 공개하기도 해 계엄과 탄핵으로 상심한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촛불 행동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 사태로 치러지는 대선에 그 내란 정당이 후보를 내고 헌법을 파괴한 자들이 개헌에 앞장서겠다는 회개망측한 일이. 이 밖에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후보 선출에 돌입했고 다른 군소 정당들도 연대를 모색하고 있어 충북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도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충청북도가 대선 공약으로 건의할 79개 사업을 결정했습니다. 건의 사업에는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과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조성 등 84조 4천억 원 규모의 핵심 사업 63개와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완화 시범지구 등 16가지 제도 개선 건의 과제가 담겼습니다. 특히 최근 김영환 지사가 추진을 언급한 청주야구장 신축을 비롯해 청주교도소 이전과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등도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는 구체화 작업을 거쳐 각 정당과 대선 후보자 측에 공약 반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청주 흥덕사에서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찍었다는 기록은 남아있지만 정작 금속활자와 관련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바로 근처에서 비슷한 시기에 운영된 사찰터가 발견됐습니다. 금속활자나 관련된 실제 유물이 발견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 운천근린공원에서 진행 중인 유적 발굴 조사 현장. 고려 초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찰터가 발견됐습니다. 다양한 모양의 기와와 함께 청동으로 제작된 불교 금속 공예품이 발견된 겁니다. 특히 고급품에 속하는 해무리굽 청자 조각도 여러 점 발견됐습니다. 왕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 청자들입니다. 그리고 고려 전기에 고급 청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격이 높았던 사찰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찰터에서 청주 흥덕사지까지 거리는 불과 100여 미터 정도. 직지가 태어난 흥덕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찰일 가능성이 큽니다. 학계에서는 출토된 유물의 모양과 시기가 비슷한 데다 사찰 구조도 유사하다며 같은 시대에 운영된 흥덕사와 같은 사찰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흥덕사지 사역 권역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찰 유적이 되고요. 그래서 흥덕사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규모로 운영이 됐다는 것을 이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가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발상지라는 기록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금속활자와 관련된 유물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발굴 당시 많이 훼손된 상태였던 흥덕사지와 달리 이번 사찰터는 비교적 온전한 상태에서 발견돼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금속활자나 아니면 흥덕사에서 만든 다른 유물과 같은 것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좋은 유적이 출현했습니다. 청주시는 국가유산청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이번에 확인된 사찰터가 흥덕사나 금속활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를 비롯해 최근 청주와 부산에서의 큰 교통사고는 모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실험한 결과 고령 운전자의 반응 속도가 최대 2배 가까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빠르게 돌진하다 맞은편에 멈춰있던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역주행 사고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72살 여성이었습니다. 지난 8일 부산에서는 71살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6명이 숨지거나 다쳤고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역주행 사고 역시 운전자가 68살 남성이었습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반응 속도를 실험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차량을 운전하는 시뮬레이션 화면에서 도로 위로 어린이 한 명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차량을 바로 멈추지 못하고 어린이가 도로 한복판에서 먼저 멈춰선 뒤에야 덜컹하고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고령 운전자 17명이 브레이크를 밟은 시간은 평균 2.28초로 평균 1.2초였던 비고령자보다 1초 이상 늦게 반응했습니다. 또 다른 상황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갑자기 멈출 때 브레이크를 밟은 시간도 고령자가 3.56초로 비고령자 3.09초에 비해 평균 0.47초 늦었습니다. 차량이 시속 50km로 주행할 때 1초 늦게 멈출수록 제동거리는 14m 이상 늘어나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신체 반응이 늦기 때문에 도로 위 돌발 상황에서 당황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할 수 있고 이때 급히 정지하기 위해 페달을 강하게 밟는 주행 행태가 나타나면 대형 사고로. 고령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에서도 전체의 60%가 넘는 182명이 고령 운전자가 젊은 운전자보다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더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4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연평균 1.84% 감소했는데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오히려 해마다 8.43%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돌발 상황에 당황해 가속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할 수 있는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제조 확대를 당국에 건의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초과 지급된 수당을 반납하지 않은 청주시 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충청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023년 청주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에게 초과 지급된 복리후생비와 연가보상비 등 100여만 원을 대신 반납해주겠다고 받아 개인 통장에 보관해온 8급 공무원을 9급으로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공무원은 회계 처리 미숙으로 부서 공과금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국제공항에서 임차료 수십억 원을 빼돌린 업체 대표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주공항에서 매장 4곳을 운영하면서 임차료 26억 9천만 원을 빼돌린 56세 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항 전산 시스템과 연결되지 않은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매출액 86억 원가량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50세 직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론이나 로봇, 또 인공지능 등이 산업 환경을 바꿔놓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기술의 판도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기능 경기 대회에서도 신기술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비영관 기자입니다. 2명이 한 팀이 돼 산업용 드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드론 조립은 물론 운영 소프트웨어를 입력하고 직접 조종까지 전반적인 기능을 평가합니다. 조종의 경우 산불지나 농약 살포 등의 상황을 설정해 자율비행과 수동비행 모두에서 임무 수행 능력을 겨룹니다. 내부에 들어가는 기술 집약적인 것들은 진짜 전문 기술자들 아니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 이제 그 선수들이 눈을 많이 뜨고. 스마트 팩토리의 자동화 제어를 담당하는 메카트로닉스 직종입니다. 도면에 맞춰 시스템을 구성하고 제어 프로그램을 설계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화 작업까지 마쳐야 합니다. 메카트로닉스는 기계 제어와 전자기술을 통합한 분야로 자동화의 핵심입니다. 실제 산업에 선수들이 뛰어들었을 때도 거의 바로 실무가 가능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올해 충북 기능경기대회에는 43개 직종의 26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드론, 로봇, 자동화,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뒷받침하는 직종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산업용 드론 제어의 경우 전국 대회에서는 아직 시범 직종이지만 가장 많은 18명이 신청했습니다. 산업 현장에 도움되는 그런 인력들을 배출하는 데 저희가 저변 확대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첨단 산업 직종 쪽으로 직종이 좀 더 많이 개설될 수 있도록. 참가자 가운데 66%는 직업계고 학생들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직업계고 학과를 4차 산업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첨단 기자재가 구축된 공동 실습소 3곳을 운영해 학생들이 실습 능력을 높이도록 돕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산업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아주 전문적인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 입상자는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충북 대표로 참가합니다. 급변하는 산업 환경을 견인할 기술의 변화가 기능경기대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 최초의 전시 컨벤션 센터인 청주 오스코가 이번 달 준공됩니다. 청주시는 2,000여 규모의 대회의실과 대형 전시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청주 오스코에 대한 점검을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16일쯤 준공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오송읍 만수리에 2,318억 원을 들여 조성한 청주 오스코는 오는 6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합니다. (2025년도)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교육부의 1차 공모에 제천 음성 단양이 선정됐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부지에 건립되며 수영장과 늘봄센터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공모 선정으로 많게는 사업비의 절반까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앞서 괴산, 영동, 충주, 진천에서 학교 복합시설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괴산 학교 복합시설이 가장 먼저 다음 달 준공될 예정입니다. 단제고와 동주 감곡초등학교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후보학교로 승인됐습니다. 이들 학교는 내년까지 IB 월드스쿨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북 교육 전체가 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